안녕하세요. 다니엘쌤입니다. 저번 주에 50대 여성께서 상담을 오셨는데요. 이분이 이제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내가 아파트 두 채하고 빌라 한 채를 3년 전에 매입을 해서 이제 전세로 전부 다 줬대요. 월세 나오는 게 아니라 전부 다 전세로. 그리고 이제 임대사업자를 냈는데, 누구한테 물어보니 내가 월세 소득도 안 나오는데 세금을 낼 수 있다라고 하는데 세금을 내나요? 라고 이제 질문을 하셨어요. 혹시 지금 보시고 계신 시청자분들께서도 전세로 준 주택들이 있으신가요? 만약 있다 하시면 오늘 영상 꼭 보시기 바랍니다. 자, 보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여성 고객의 질문처럼 내가 전세로 준 이 주택에 대해서도 세금이 나오나요? 예, 일정 조건이 부합이 되면 안타깝게도 세금을 내야 합니다. 자, 그것이 뭐냐면 이제 우리가 이제 간주임대료라고 해요. 간주임대료. 이건 뭐냐면 그 임대 사업자는 만약 월세로 받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매달 월세가 들어오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월세 보증금을 받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1000에 뭐 50, 뭐 2000에 50 이렇게 받게 되면 그 보증금, 월세 보증금, 그리고 또 내가 전세로 놓은 집이 있다고 하면 월세는 안 받지만 이제 전세로 받고 있는 것들의 합, 그러니까 월세 보증금, 전세 보증금의 합을 우리가 이제 1년 수익으로 환산한 것을 간주 임대료라고 합니다. 자, 쉽게 얘기하면 이제 이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왜 세금을 부과하냐 하면 이제 만약에 내가 전세 보증금이 여기 3억이 있고 빌라한 주택은 3억을 내면 총 6억이잖아요. 그러면 6억을 내가 은행에 예금을 하면 거기에 일정 예금 이자가 발생이 되잖아요. 그것을 소득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소득에 대해서 이제 세금을 내라 라는 거죠. 이게 이제 바로 간주 임대료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간주 임대료는 누구나 내냐? 아닙니다. 일정 조건이 충족돼야 여기에 간주 임대료 대상자가 되는데요. 자, 그게 어떤 건지 보시겠습니다. 자, 첫 번째, 부부 합산 3주택 이상자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내가 임대사업자를 낸 주택이 두 채가 있고 또 이 부부가 거주하고 있는 집이 있을 거 아니에요. 즉 여기서 3주택은 뭐냐면 내가 임대사업자를 낸 주택 3주택 이상자가 아니라 내가 거주한 집도 포함이 됩니다. 즉 내가 만약에 두 개의 주택을 임대사업자를 내고 내가 거주한 주택이 한 주택 있으면 총 이제 3주택이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이것도 대상자가 된다는 거죠. 플러스 이것뿐만 아니라 보증금 합이 3억 이상자. 예를 들어서 내가 두 개를 주고 있는데 여기는 전세 1억, 여기는 1억 5천. 그러면 두 개 합치면 2억 5천이잖아요. 즉, 그럼 3억이 안 되죠. 그러니까 3억이 안 되는 경우는 또 이제 간주임대료 대상자가 되지 않습니다. 즉, 이 간주임대료에서 내가 세금을 내게 되는 경우는 이 두 가지가 다 엔드 조건이 돼야 돼요. 즉, 내가 3주택인데 보증금 합이 3억이 안 되든가, 또 보증금 합은 3억이 넘는데 내 주택수가 이제 3주택이 안 되는 경우는 이제 대상자가 안 되는 거죠. 즉, 요게 두 개가 다 충족이 돼야 돼요. 즉, 부부 합산 3주택자 이상이면서 그리고 보증금 합이 3억 이상이 되면 이제 간주 임대료 대상자가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예외사항하고 이제 참고사항인데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제 이 주택수를 이제 계산할 때 예외사항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전용 면적이 60제곱 미만 이하이고 이제 기준 시가가 3억 이하인 경우에는 이제 주택수에 포함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임대사업자를 내고 있는 주택이 60제곱 미만이거나 기준 시가가 3억 이하인 경우에는 주택수에 포함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오피스텔도 있잖아요. 오피스텔이 우리 보통 이제 업무 시설인데 이거를 우리가 임대를 줄 수도 있잖아요. 주택으로서. 그래서 이 오피스텔을 준주택이라고 합니다. 오피스텔은 임대사업자를 내면 주택처럼 똑같이 어떤 취득세나 보유세에 대한 혜택도 보게 돼요. 그래서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이것도 주택수로 계산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가구 주택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잖아요. 보통 이제 다가구 주택이 뭐 적게는 뭐 5가구에서 19가구까지 있는데 내가 설사 19가구를 다 갖고 있다고 해도 이거는 주택수가 19개가 아니라 몇 개죠? 1개입니다. 왜 그렇죠? 이 다가구 주택은 건축법상 이건 단독주택에 들어가서 한 가구로 포함이 되는 거죠. 다세대 주택은 이제 공동주택이거든요. 그거는 가구 수가 19세대면 총 19세대 수로 계산이 되지만 이 다가구 주택은 주택 수가 몇 개든 간에 이거는 이제 주택을 이제 하나로 계산을 합니다. 이런 분들도 있어요. 내가 주택을 갖고 있는데 공동으로 갖고 계신 분들 계시잖아요. 뭐 형하고 동생하고 언니하고 누나하고
뭐 부모하고 자식하고 이렇게 이제 공동 지분으로 또 부부간에도 이렇게 갖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이때는 이제 어떻게 계산이 되냐 하면 예를 들어서 이제 내가 이 주택을 갖고 있는데 이 주택이 나한테는 지분이 70%고 상대방은 이제 30%예요. 그러면 이 주택은 나의 주택수로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도 있죠. 5대5. 똑같이 지분이 50대 50이면 각각의 주택수로 계산이 됩니다. 너도 한 주택, 나도 한 주택. 그런데 이때 이런 경우가 있어요. 여기 보면 그 50대 50대 똑같을 때 합의를 해서 자, 이거는 주택수를 네 거로 하자라고 하면 그 주택은 상대방 주택으로서만 이제 계산이 됩니다. 합의가 되면. 자, 이렇게 이 예외사항하고 참고사항이 있다는 것도 꼭 이제 알고 계셨으면 합니다. 네, 그럼 좀 더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몇 가지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을 다시 드려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부부 합산 이제 주택이 3주택입니다. 그리고 보증금 합계가 3억 이하예요. 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죠? 아까 제가 간주 임대료는 부부 합산 주택수가 3주택 이상이어야 되고 보증금의 합도 3억 이상이어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이 경우 만약에 여기서 나는 월세 소득이 있다고 하면 월세 소득이 있다면 월세 소득에 대해서는 과세가 되지만 이 전세 보증금 즉 간주 임대료에 대해서는 세금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런 경우도 있겠죠. 자, 부부 합산 주택수는 이제 3주택자 이상이고 보증금의 합계가 3억원이 넘어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이분들은 그 전세 보증금에 대해서도 간주 임대료 대상자가 되죠. 그래서 월세 소득이 있다면 월세 소득에 대해서도 과세를 하고요. 그리고 여기서 있는 총 보증금과 전세 보증금의 합에 대한 간주 임대료에 대해서도 이제 과세가 됩니다. 그러니까 월세에 대해서도 과세를 하고 내가 갖고 있는 전세 보증금 총합에 대해서도 이제 과세가 된다는 뜻입니다. 또 이제 이런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자, 부부 합산으로 해서 보증금의 합은 3억이 넘는데 부부 합산 주택수가 2주택자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간주 임대료는 부부 합산 3주택이 안 되기 때문에 간주 임대료에 대해서는 이제 비과세인데 월세 소득에 대해서는 이제 과세가 되는 거죠. 이해가 되셨나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 상황이 다 다르실 텐데 이 내용을 보면서 나는 이제 어디에 해당이 되는지 보시고 이해를 하셨으면 합니다. 네, 간주 임대료 많이 어렵죠. 네, 저도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이제 간략하게 한번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자, 첫 번째, 간주 임대료란 무엇인가? 임대사업자가 매달 생기는 월세 소득 외에 내가 월세를 준 것에 대한 월세 보증금 또 전세로 준 전세 보증금을 1년 이자 수익으로 환산한 것을 우리가 이제 전세 보증금이라고 한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두 번째. 이제 간주 임대료 대상자는 누구나 다 전세금이 있다고 해서 내는 게 아니고요. 요 두 가지 조건이 충족이 돼야 이런 분들만 세금을 냅니다. 즉, 첫 번째, 부부 합산 주택수가 3주택 이상자여야 합니다. 단 여기서 내가 임대사업자를 안 냈다 할지라도 내가 거주한 주택수도 이제 주택수에 포함이 돼요. 즉, 임대사업자를 2개 내고 있는 주택이 있고 내가 거주하는 주택이 있으면 합치면 3주택이잖아요. 자, 이런 분들도 간주 임대료 대상자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전세 보증금 또 월세 보증금의 총합이 3억 이상 이 두 가지 조건을 다 이제 충족이 돼야 간주 임대료 대상자가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예외 사항하고 이제 참고 사항이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이 간주 임대료에서 모든 게 다 대상이 되는 게 아니고요. 예외 사항이 있습니다. 전용 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 또는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인 경우는 예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임대사업자로 내고 있는 주택이 여기에 포함이 되면 3주택 이상이라 할지라도 여기 이제 대상자가 될지 할지라도 세금이 없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것들 중에서 오피스텔이 있다고 하면 그리고 그것을 주거용으로 임대를 주고 있다고 하면 그것도 주택수에 이제 포함이 돼서 간주 임대료 이제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가구 주택을 소유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다가구 주택은 보면 10가구일 수도 있고 최대 19가구까지 있는데 그럼 그건 주택수가 몇 개냐? 10개냐? 19개냐? 아닙니다. 그건 이제 한 개로 봅니다. 왜냐하면 다가구 주택은 건축법상 단독 주택이 들어가요. 이 다가구 주택이 뭐 세대수가 몇 세대이든 간에 그건 이제 1주택으로 보게 됩니다. 네, 오늘 내용 어떠셨어요? 어려웠죠? 그래서 오늘 제가 이걸 한 번에 다 하려다가 너무 많은 내용을 하면 어려우실 것 같아서 이제 나눠서 하는 건데요.
다음번 영상 때는 이 간주임대료를 계산하는 방식, 계산 그 공식을 제가 말씀드리고, 그리고 실제로 사례를 통해서 어떻게 계산이 되고 간주임대료가 얼마 정도 나오는지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부동산 투자에 대한 책임은 모두 다 본인에게 있죠. 특히 이제 부동산 세금에 대한 부분을 잘 모르고 투자하셨다가 이제 낭패를 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요. 내가 몰랐다고 해서 그 책임을 면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부동산 이제 투자하시기 전에 내가 이걸 투자하게 되면 나한테 어떤 세금이 어떻게 발생이 되고 어떤 절세 전략이 있는지 꼭 사전에 확인하시는 버릇을 가지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이제 당신께서 해야 될 일이 있으십니다. 만약에 지금 이걸 보시고 계신 분들 중에 내가 집이 3주택 이상이고 전세보증금 또 월세보증금의 합이 3억 이상자라고 하면 내가 여기에 이제 해당이 되는지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정보 도움이 좀 되셨나요? 앞으로 이런 정보 계속 받아보실 분은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은 제가 추천하는 영상입니다.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